고질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의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제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합시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당시 5당 후보들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느냐, 2022년까지 달성하느냐로 나뉘었습니다.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한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내 각 당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합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말하는 국회는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까?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도대체 왜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건물주의 임대료 폭리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차별과 격차로 노동시장에서 축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경제활동 인구 대비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미국의 4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입니다.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의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지난해 들어나 지금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공공기관의 80%가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518명의 최종 합격자 중 493명이 부정선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청탁 명단에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전현직 의원 7명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우리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회농단의 10년에 빠져 있으며 이게 국회냐는 분노에 직면해 있고, 이런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논하는 것은 오염된 칼로 수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안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위기, 즉 전쟁 위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전쟁 위협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원내 모든 정당에 제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합시다. 국회가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나섭시다. 평화와 국민의 생존에 여야 또는 보수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말입니다. 비핵화는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전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과 같은 정책은 평화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택하고 종국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수 정당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북한과 우리의 공멸입니까? 실제 우리가 핵을 갖게 되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부담을 감당할 자신은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 정당이 원하는 게 진정 전쟁입니까? 한반도 전쟁 위기가 현실이 되었을 때 그 어떠한 것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전과 같이 종북몰이나 색깔론, 핵을 운운하며 표를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여야와 보수진보 모두가 평화와 공존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위해 힘을 합칠 때입니다. 이번 개헌은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얘기하지만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실세 총리가
4천만 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이 원할지 의문입니다.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기관에서 국민에게로 이루어지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2016년 11월 8일 미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입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투표용지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기표란이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26개입니다. 어떤 분은 며칠 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 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유권자들은 26번 기표를 하고 있습니다. 26대 7. 이것이 미국 유권자와 한국 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 합중국 국민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20대 국회의 남은 과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앞당겨야 한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원전, 즉 BC 역사가 되풀이될 수 없듯이 비포 캔들, 즉 촛불 이전 BC 시절도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모두 촛불과 함께 한 시대를 건넜습니다. 촛불 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맙시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할 때 비로소 나라도 나라답게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